자, 여기인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살짝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였지? 몇 가지였어, 준하나? 몇 가지?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m이고 요 y절편이 만약에 n으로 주어진다. 그럼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해합니까? 이렇게 1참수로 나타내져 있는 것을 직선이라고 얘기했고, 요거를 기울기라고 하고 얘를 y절편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주어져 있을 때냐면 요 기울기랑 뭐였죠? 한 점이 주어졌을 때요. 이 기울기랑 한 점. 그럼 이때는 직선이 어떻게 됐었죠? y는 m의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나는 이거 지금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주어져 있을 때죠? 이거 왜 또 써요, 준아? 엊그저께 한 건데 왜 또 써요? 안 써도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주어진 거죠?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죠. x1, y1이랑 그 다음에 x2, y2.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x 값들의 차. 그럼 x 값들의 차가 요거잖아요. x2 빼기 x1. 맞아요? 그 다음 y 값들의 차. y2 빼기 y1. 그러니까 m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위에 것처럼 똑같이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주어져 있을 때죠? 마지막에? 여기 뭐였죠? 두 점은 두 점인데 어떤 두 점이 주어졌을 때죠? 평행한 거요? 두 점이 평행해요?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그걸 뭐라 그랬죠? x절편을 a라고 하고 y절편을 b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이때 나오는 방정식이 뭐였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외울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네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 가지가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었는데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알겠죠? 미나가 하나 얘기해 볼까? 기울기가 만약에 3이야. 그 다음에 요 2,4를 지나.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쓰겠어? y는 3의 x 빼기 2 괄호 이렇게 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니까 3x 빼기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해하죠?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 대신에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두 절편이 주어지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집어넣었죠? 안 써도 돼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얘네들이 서로 평행한 거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평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두 번째는 일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알겠어?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만나는 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지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직선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y는 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나 쓰고, 두 번째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하나 쓸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 직선은 일반형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b' y 플러스 c'. 됐죠? 그럼 첫 번째는 얘네들이 평행하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평행하면 뭐가 같은 거죠? 직선들이 평행하면 뭐가 같은 거야? 뭐는 같아? 기울기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m이랑 m'이 서로 같으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져야지 서로 평행한 거예요. 그럼 일치한다는 건 당연히 어떻게 돼? m이랑 m'이 같고 n이랑 m'이 같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만 서로 다르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수직하다는 건 뭘까요?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수직하다는 건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하다는 것은 뭐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증명도 할 건데요. 일단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이 직선이 자 얘를 우리가 무슨 형태라고 그랬어? 이거를 우리가 직선의 표준 형태라고 했지. 그 다음 얘를 우리가 무슨 형태라고 하냐면 일반 형태라고 얘기한다 그랬거든. 일반형이라고 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배웠지. 그럼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얘는 이제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풀 때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 있는 연립방정식 풀 때 얘는 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 요 A'분의 A랑 그 다음 B'분의 B가 서로 같고 요 C'분의 C가 서로 다르면 됐어요. 요 앞에 게 결국은 기울기를 의미하고 뒤에 게 Y절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값들이 전부 다 같으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게 서로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고요. 자, 수직할 때가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요. 이거는 여기서 증명이 간단하게 되는데 자, 위에 있는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 그럼 by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거든.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고 밑에 식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럼 요거 곱이 뭐가 돼야 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고 했지. 그럼 얘네 둘이 곱했기 때문에 얘네들 어차피 플러스야. 그럼 요 bb'이라는 걸 우변으로 넘기면 a'이 마이너스 bb'이 되거든?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aa' 플러스 bb'은 0을 만족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하다는 뜻은 xy 앞에 있는 개수들의 곱배합이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굳이 외워야 되나요? 그냥 항상 이렇게 증명하면 안 돼요? 라고 해도 되는데요. 외워야죠. 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뭐 앞에 나와 있지만 살짝 뭐 필요하면 정리해도 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일단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이해해요?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준환이 지워도 돼요? 잘 봐요. 그러면 지금 방금 배웠던 사실을 가지고 합니다. 이 두 직선이 지금 일반형으로 써 있어요? 표준형으로 써 있어요? 일반형으로 써져 있죠. 그럼 얘네들이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뭐 이용한다고? 개수의 비가 전부 다 같다라고 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4잖아?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a지. 맞아? 그럼 얘랑 뭐랑 같아? 뭐분의 뭐야? y 앞에 있는 개수 얼마? 2분의 그 다음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는 여기 상수가 1 빼기 b입니다. 1 빼기 b분의 여기 얼마? 3. 얘네들이 같다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a가 얼마일까요?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얼마가 돼야 되죠? 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 오른쪽도 서로 같다고 할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풀지? 요 마이너스 1하고 얘를 곱한 게 얘랑 얘를 곱한 거랑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니까 얼마야? b-1이지. 얘네들이 곱하면 6이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b 값이 7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네.
자,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요 두 개의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얘는 표준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럼 수직하다 그랬으면 어떤 조건을 이용하라 그랬죠?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A고요. 여기 기울기는 A-2예요. 그럼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A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요거를 전개할게. A제곱 빼기 2A에 요거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1이 0이지. 맞아?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A를 찾고 싶거든? 그럼 이거의 제곱이 0이잖아요. 요거 바꿀 수 있나요? 완전 제곱식으로? 이거 중3-1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A는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답 이거에서 1입니다. 네. 됐죠? 준환이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3번은요. 요 두 개의 직선, 이 직선이 요거와 평행하고 요거와 수직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요. 자, 그럼 평행하다는 것은 뭘 이용하라 그랬죠? 앞에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1분의 1이죠. 여기 1분의 1.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는 B-2분의 마이너스 A랑 같은데 여기 뒤에는 달라야 돼. 마이너스 1분의 2랑은 달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게 첫 번째 조건. 얘네들이 평행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얘네들이 수직이래. 아까 수직이라는 거는 뭐 이용한다 그랬지? 일반형으로 돼 있을 때 XY에 있는 개수들의 곱의 합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어요. 이게 수직인 게 표준형으로 써 있을 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잘 안 까먹거든? 근데 이거 곱해서 0 되는 거는 대부분 많이 까먹는다. 그래서 꼭 기억해줘. 곱해봐. 뭐야? 1 곱하기 A-1이죠.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써가지고 A에 B-1. 요 곱한 게 0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봐봐요. 자, 여기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뭐냐면 마이너스 A는 여기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A는 B-2다. 즉 B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다. 요 식 하나 알아냈고요. 자, 여기는 A-1이에요. 여기는 A, B인데 요 B 대신에 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를 집어 넣을 거고요. 여기에 빼기 A는 0이라는 걸 이용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이해 안 가면 안 간다고 해야 돼? 이해 갔어? 그럼 요거 전개한다.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 요거 A 없어졌지.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A.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다 곱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이니까 역시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라서 A는 1이 나와버리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1입니다. 그리고 B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가 얼마냐면 B도 1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랬냐면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냐면 2라고 쓸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여기는 지금 2학기 과정이에요. 공통수학 2는 2학기 과정이고 여러분들 2학기 과정까지 막 실력, 심화 이렇게까지 다 하고 지금 3월 달이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요 2학기 과정은 기본 정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과정을 좀 더 심화를 할 거예요. 실력이랑. 그래서 일단 내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10% 안에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내신이 달라진 거 알죠? 절대평가랑 상대평가의 차이를 알죠? 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든 쉽든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상위 10% 안에만 들면 돼요. 상위 10%면, 오늘 고등학교 발표 났어요? 5시요? 5시요? 이게, 이 대학교는 그거 있어. 니네 그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수능이 보통 올해 며칠이었죠? 11월 17일이었나? 올해? 이게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일 거야. 11월 17일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수능이 11월 17일이었을 거야. 그러면은 이 다음 날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11월 14일이었구나. 11월 14일. 요 11월 14일이 이제 수능이었는데 요 다음 15일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금요일 날 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1차 발표가 쭈르륵 나요. 그럼 이제 1차 발표를 언제 내냐면 이제 금요일 날 1차 발표를 언제 내냐면 뭐 5시나 6시에 발표한다고 공지사항에 써 있거든요. 되게 웃기지 않냐? 왠지 알아? 금요일 6시야. 그럼 사람들 보통 뭐해? 퇴근하잖아, 퇴근. 그러니까 발표 때리고 도망가는 거야.
전화 받기 싫으니까 발표대로 도망가는 거야. 왜냐면 전화 불이 나게 오거든. 우리 아이가 왜 떨어졌어요부터 시작해서. 진짜야. 이게 결과가 맞냐 막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러는데도 엄청 많거든. 전화 근데 한정된 사람들이 수만 명의 원사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전화를 받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거의 그래요. 근데 6시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조금 더 빨리 발표합니다. 5시에. 그래서 조금 긴장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합격 불합격이라는 거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 좀 뺑뺑이기도 하고 미달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기대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딱 인터넷에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 뭐 카이스트 원서 썼는데 내가 합격인지 안 합격인지를 이제 인스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거야. 그런 거 보면 근데 만약 거기서 불합격되면 되게 좀 불쌍할 것 같아. 그런 거 이제 하면 참 민감합니다. 대학 입시는. 자, 4번은요. 요 P라는 점에서 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요 A 더하기 B를 찾으래요. 자, 이제부터 여기가 응용인데 요 수선의 발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수선의 발의 좌표를.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자, 요 H라는 점은 요 직선과 이 수직인 직선의 교점이에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P라는 점을 지나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 L을 구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 기울기가 얼마죠, 얘들아? 요거 기울기? 요거 y 넘기니까 기울기 얼마죠? 이거 얘들아 y 넘겼어요. 기울기 얼마죠? 대답 안 할래요? 2죠. 기울기 2죠. 그러면 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요거의 이거와 수직인 직선 L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알겠어요? 이해 갔어요?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요 둘이 수직하다고 했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L이라는 직선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땡땡.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네, 기울기가 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 y는 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 점을 지나야 된다며 그럼 x 더하기 1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맞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맞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h라는 점은 뭐냐면요. 요 h라는 점의 좌표는 요 1번 직선하고 l이라는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교점이니까 둘이 뭐 할 거냐면 연립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미나요? 다시 얘기해 줄까요? 네, 다시. 얘랑 수직이라 그래서 기울기 얘라는 거 이해하죠? 그러면 이걸 기울기로 가지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 이해하죠? 그러면 요 h라는 건 두 직선의 교점이죠. 교점을 구하려면 두 개를 뭐 한다? 연립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연립을 해볼 거예요.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니까 2분의 7입니다. 그러면은 연립하기 위해서 요 두 번째 식을요, 두 배를 해볼게요. 두 배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y가 요게 마이너스 x 더하기 7입니다. 두 배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도 좌변으로 넘길게. x 더하기 2y 빼기 7은 0이야. 그 다음 요 첫 번째 식은 뭐였냐면 2x 빼기 y 그 다음 빼기 4는 0이야. 얘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 요 위의 식을 두 배 하겠습니다. 요 위의 식을. 그럼 2x 더하기 4y 빼기 14는 0이니까 연립하려고 그러면 두 개를 빼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뺄 거다. 그럼 얼마니? 5y지.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요게 0이라는 건 y가 2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y가 2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냐면 3이라는 사실이 나온 거예요.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h라는 점의 좌표입니다. 3,2. 알겠습니까? 요게 답이에요. 정리해볼까요? 둘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오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직선 밖에 있는 점에서 그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또 뭘 할 수 있냐면 요 P랑 H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도 있겠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해요.
이 점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매번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적었으면 지워볼게요. h가 3,2 여기까지 한번 기억해 볼게요. h가 3,2 h가 3,2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도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온양 아산의 온봄이라고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나도 몰랐으니까 이 유기물이 아니라 뭐예요? 유기견 보호센터를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를 한 마리 봐놓은 게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믹스견이면 뭐예요? 똥개죠. 똥개거든요. 믹스견이면. 그래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클까 조금 궁금은 해요. 약간 설렘 반 집에 두고 왔는데 이게 낯설 거 아니야. 이 강아지가 이제 어떤 이 모견이 있어요. 모견에 이 자녀가 9마리인가 태어났나 봐. 원래 강아지 이렇게 새끼 많이 낳니? 어쨌든 이렇게 9마리가 태어났는데 그중 한 마리를 내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놀다가 혼자 오니까 어떻게 좀 우울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집에 혼자 있을 거니까 좀 우울하잖아. 우울할 것 같아요, 약간. 어제 이제 밤에 막 집 같은 거 해놓고 내 나름대로 쿠션 해놓고 밥 줄 거라 막 이렇게 해놨는데 뭐 선생님이 강아지를 뭐 잠깐 맡아본 적은 있어도 본격적으로 키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은 돼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유기견이라는 거를 키웠을 때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인 이상 이제 많은 돈이 들어갈 각오를 해야 돼서 내 친구 수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죽전에서 수의병원 안에 있어요. 천안에도 있지만 되게 크게 하는 애 있어요. 되게 크게 하는 애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일단은 보험이 잘 안 되니까 일단 한 번 올 때마다 100만 원 이상은 깨진다 이러더라고. 맞니? 난 잘 모르겠어. 강아지 키워봤니? 지금 키우고 있지? 잘 모르지, 돈 드는 거는. 간식 같은 거 많이 줘요? 자, 여기 5,3이라고 했는데, 자, 봐봐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었냐면, 아까 5,3 맞죠? 5,3 아니었나요? 3,2였어요? 네, 미안해요. 3,2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뭘 구해보고 싶냐면, 요 pH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x좌표들의 차의 제곱. 그럼 3 빼기 1의 제곱이었죠. 3 빼기 1이니까 3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y좌표들의 차의 제곱. 2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거의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요 거리였어요. 그럼 얘를 구해보면 얼마였냐면 얘가 이제 16이랑 여기가 4니까 루트 20이죠? 루트 20은 몇 루트 몇이죠? 2루트 5죠? 맞습니까? 2루트 5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매번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려서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찾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요. 단계가 3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요 점과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직선과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쓸까요?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쓰시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 직선이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요 x1, y1까지의 거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x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의 합분에 절대값 ax1 그 다음 by1 플러스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요걸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점의 좌표가 뭐로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4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 요 직선이 뭐로 주어져 있냐면 2x 빼기 y 빼기 4는 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요 거리를 한번 저 식에 따라서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뭐가 되죠? 분모에 뭐가 와야 되죠?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와야 돼?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이렇게 와야 돼요. 뭐 한 번에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절대값 뭐가 오느냐? 마이너스 1 곱하기 2예요. 그럼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4죠. 그 다음 플러스 C니까 역시 빼기 4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요 분모가 뭐가 되냐면 루트 5가 되죠.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되죠? 절대값 10이 되죠. 그러니까 10입니다. 10. 됐습니까? 그럼 루트 5로 나눠주니까 2 루트 5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요 수선의 발을 굳이 구하지 않고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우세요. 지금. 얘들아 앞에 적혀 있을 거예요. 식은. 식 거기 적혀 있어요. 거기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밑에? 넘겨봐요. 몇 쪽이에요? 10 적혀 있죠. 그러니까 안 적어도 돼요. 적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 위해서 적어줬을 뿐입니다. 굳이 막 의심이 적지 마세요. 선생님이 적으라는 것만 적으면 돼요. 알겠어요? 적을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마음으로 한 번 더 새겨줘요. 알겠죠?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적용할 거야. 잘 봐. 넘겨볼게. 자, 넘겨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x 더하기 y 빼기 1은 0 이렇게 쓰고 요거와 요거 사이 거리 구할 겁니다. 거리를 d라고 보통 쓴다고 했죠. 어떻게 돼요? 루트에 불러줄래요? 어떻게 되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요거 x,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 다음 절대값 2 곱하기 1. 그 다음 얼마야? 3 곱하기 1, 3. 그 다음 얼마야? 빼기 1 하면 된다. 여기 더하기 C니까 됐어? 외웠지, C? 외워서 써야 돼, 지금. 나중에 외워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 지금 외워. 자, 루트 2분의 4입니다. 그럼 요거 약분하면 얼마죠? 여기 루트 2분의 4 유리화해서 약분하면 얼마죠? 2루트 2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자, 똑같습니다. 다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자, 얘도 저런 일반형으로 써볼게요. 좌변으로 넘기면 요게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3,a와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쓴다고요? 그 거리를 한번 불러줄래요? 루트 그렇지. 4 더하기 이제 이렇게 쓸게요.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뭐예요? 불러줄래요? 3 곱하기 2 얼마? 6. 그 다음에 얼마? a 빼기 3. 요거 한 게 얼마다? 루트 5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 분자가 얼마냐면 절대값 3 플러스 a입니다. 그럼 요 루트 5랑 루트 5를 곱해야 되니까 요게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양수 a는 얼마죠? 자, a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8이어도 되지만 얘는 음수라서 안 돼서 답은 2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슉.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얘네들이 평행하대요.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먼저 뭘 구할 거냐면, m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 기울기가 얼마죠? 여기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죠. 맞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요 mx를 넘긴 거를 m 빼기 4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분의 마이너스 m이에요. 그럼 이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 주라고 했지. 맞아? 그럼 얘네들이 곱한다.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그럼 m 빼기 4분의 요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3m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넘겨버리면 요 3m이 마이너스 m 더하기 4가 되니까 요 4m이 4가 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m은 일단 1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식을 다시 써보면 요 첫 번째 식은 3x 더하기 y 빼기 8은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m이 1이기 때문에 x 빼기 4y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더 있어요. 얘네들이 현재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나 미안해요. 다 잘못했어요. 나 평행이라 그래놓고 수직하다고 했어. 맞지? 평행이라고 하고 수직하라고 했어. 다시. 다 잘못했어.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니네가 받아 적기만 해서 그래. 다시 봐. 요 기울기 마이너스 3이지.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끝까지 안 해서 다행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기울기가 얼마였냐면 m 빼기 4분의 마이너스 m이었어요. 요 둘이 같다라고 해야 돼요. 기울기가. 맞죠? 그럼 얘네들이 같으니까 둘 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여기를 여기다 곱해버리면 3m 빼기 12가 m이 되니까 여기 2m이 얼마냐면 12잖아? 그래서 m은 6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직선을 써보면 요 3x 더하기 y는 8하고 6x 더하기 2y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4. 그럼 2로 나눠버리니까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자, 얘네들이 평행하거든? 그럼 평행하면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래?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까? 얘네들이 평행하면 여기 위에 어느 점이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항상 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요 2번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을 거예요. 요 2번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그 점을 뭐라고 할래요? 가장 간단한 거 뭐가 보여요, 눈에? x가 뭐일 때? 4? x가 뭐? 어떤 점을 잡을래?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 그랬어. x가 뭐일 때 할래? 아무거나 얘기해봐. 괜찮아. x가 이 3이 있으니까 그냥 뭐 집어넣는 게 제일 없어져? 0 집어넣는 게 제일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좌표를 0이라 두는 거야. 그 다음 y좌표는 뭐라고 둘래? 마이너스 2라고 두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0, 마이너스 2와 요 1번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여기까지. 됐어? 준환이 이해했어? 0, 마이너스 2 이해했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럼 0, 마이너스 2와 1번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 거리를 d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쓴다고? 3의 제곱 더하기 1이지. 그럼 이제 뭐라고 써? 10이라고 바로 써야 돼, 이제는. 알겠어? 그 다음 절대값 0 곱하기 3이니까 0이지.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고 요거 넘겼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얼마야 이게? 루트 10이지.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적어볼래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요 도형의 방정식은요, 식을 만약에 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식들을 외울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뭐 증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쌤이 얘기해주는 지금의 증명은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의 증명. 예를 들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증명은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으로 유도되는지는 보여줬어요. 수선의 발까지의 좌표를 구해서 이르는 거리를 구한다. 근데 그거의 일반화된 증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안 한 거거든요. 지금은 공식 적용이 더 중요하니까. 네. 그 수학도 얘들아 뭐 단순하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한 건데 잘 봐. 이번에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평행하기 때문에 요 XY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아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하나는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요 사이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요 거리 D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를 하나 원점으로 잡아 볼게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요 거리 D거든요. 맞아요? 요 거리 D인데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D1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2라고 했을 때 요 D가 D-D1 빼기 D2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 D1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거냐면 원점에서 요 1번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쓸 거거든. 그럼 얘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뭐 절대값 C입니다. 원점이니까. 그 다음 얘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c'이에요. 근데 얘는 원점에서 사실은 같은 쪽에 있기 때문에 요 절대값의 부호가 항상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c라고 써도 되고 c'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절대값을 무시한 채. 그럼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어차피 거리여야 되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절대값을 마지막에 붙여준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요런 식이 탄생이 된다. 즉 아까 요거 m의 값이 얼마였죠 얘들아? 이거 m6이었어요. 그럼 m6이었으면 다시 해볼게요. 3x 더하기 y는 8하고 여기 6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였는데 2로 나누니까 3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절대값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8이지. 요거 넘기면은 플러스인데 그 두 개를 빼준다고 했지. 그러면 루트 10분의 10이라서 얘가 루트 10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적어도 이건 없습니다. 책에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됐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쇼. 자, 이번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요. 미리 얘기하자면 어렵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어렵고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공통사 1, 2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근데 쉽게 설명할 거고요. 너무 어려운 내용은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할 겁니다.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일단은 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원이 뭐냐면 원이 뭐야? 원이 뭐죠? 이게 원이잖아. 원이 뭐야? 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만 얘기하면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평면 위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C라고 씁니다.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했죠. 선생님 방금 자취. 이 자취는 점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점이 지나간 흔적. 요게 이제 자취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지나간 흔적을 식으로 쓰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렇게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요 식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요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또 얘기할 거거든. 그럼 자취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그 모르는 점을 P라고 둡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XY라고 둘 거예요. 그럼 여기서 CP 길이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반지름이니까. CP 길이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R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P의 자취를 구할 거야. 이해하지 여기까지? 여기 봐. 그럼 CP 거리가 얼마였더라? 이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돼? X-A의 제곱 Y-B의 제곱에 원래 루트 씌우지. 그게 R인데 양변을 제곱하니까 이렇게 쓴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를 이제 보고 너네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요 식은 지금 내가 뭘 증명한 거야? 중심이 A, B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 형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표준형이라고 돼 있는 거 뭔가가 쉽게 보입니다. 뭐가 쉽게 보여요? 이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무슨 좌표?
중심의 좌표. 그 다음 하나는 뭐?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 여기 봐줄래? x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이 만약에 2야. 그럼 중심의 좌표 얼마야? 준한, 중심 좌표 얼마야? 빨리 얘기해. 요게 0, 0이 되도록 하는 xy 좌표가 얼마야? 빨리 얘기해. 중심 좌표 얼마 얘들아? 중심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지. 자, 반지름 얼마야? 잘 얘기해. 그렇지. 루트 2예요. 알겠어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니까 루트 2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얘 보고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유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잘 봐봐. 얘를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요거를 이제 전개해 볼 거야. 잘 봐. 요거 전개할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되니? x제곱 빼기 2ax a제곱 y제곱 빼기 2by b제곱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요거 다 전개하고 r제곱을 좌변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를 a라고 두고요. 요거를 b라고 두고 여기 나머지를 c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쓰여져 있는 식이 바로 얘예요. 알겠습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럼 일반형은 언제 쓰냐면 보통 이제 세자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요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짓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이런 꼴로 만들어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할까? x 플러스 뭐분의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입니다. 맞아요? 반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넘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4분의 a 제곱이랑 4분의 b 제곱은 추가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c 이렇게 돼요. 우변이. 알겠어? 이거를 이제 이 일반형의 형태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얘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다? 준하나 요거 중심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다. 자, 반지름은 얼마다? 이거의 루트다. 알겠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이거 다시 써주면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잘 봐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원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럼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반지름이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이해했죠? 그래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럼 넘어간다. 문제를 볼게요. 잘 보세요. 문제를 볼게요. 자, 중심이 2,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답이 몇 번이죠 이거? 답 몇 번이에요? 준한? 답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4번? 중심이 2,1이니까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2,1이어야 되고 반지름 1이니까 답이 4번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일반형으로 돼 있어요. 이거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어떻게 돼요? 바꿔보면 x 요거 반의 제곱이야. 뭐라고 써? 이거 반 뭐라고 써? x 마이너스 빨리 얘기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그 다음 여기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넘겼다. 그럼 플러스 4지.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있었는데 플러스 1이 필요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1을 해줘야 되고 여기도 더하기 4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9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심의 좌표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반지름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보세요. 깜짝이야. 저 카메라를 잘 피해서 들어가시길 바래요. 여기 늦게 왔어. 12시까지 와야 되는데. 늦잠 잤다고?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시면, 자, 3번인데요. 자, 3번은요, 이 좌표 평면의 원의 중심과 같고, 얘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 중심의 좌표가 현재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5,2라고 돼 있죠. 맞아?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이 뭐라고 써? x 플러스 5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 모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여기 항상 r 제곱 써주는 거야. r이라고 쓰지 마. 알겠지? r 제곱 써주고 얘가 얘를 지난다며. 그럼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r을 찾아야 돼요.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4의 제곱, 5 집어넣으니까 3의 제곱. 요거 한 게 r 제곱이 되려면 r이 얼마냐면 r 제곱이 얼마냐면 16 더하기 9니까 25라서 반지름은 양수밖에 안 되니까 5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 할 원의 반응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할 거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요 직선이 있대요. 그럼 중심이 요 직선이 있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까요? x좌표 모르니까 a라고 둘 거거든요. y좌표는 a- 이렇게 두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자, 중심이 여기 y는 x 빼기 위에 있대요. 그 다음에 하나는 0, 마이너스 하나는 4,0. 중심이 여기 있고, 그러면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중심의 좌표를 c라고 놨을 때 요 c 길이랑 cb 길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해하죠? c 길이랑 요 cb 길이랑 같도록 요 자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때 반지름을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c 길이 어떻게 되죠? 요거와 요거 사이 거리거든요. 그럼 x좌표들의 차의 제곱이라고 했다. 0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들의 차의 제곱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얘를 빼주니까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4에서 얘를 빼줄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됐죠? 마이너스 4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됐죠? 요거랑 그 다음에 cb 사이 거리, 얘랑 얘 사이 거리 어떻게 돼? a-4의 제곱, 그 다음 a-2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됐습니까? 그럼 요걸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를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a 제곱이고요. 요게 이제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고요. 요게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고요. 요게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4, a제곱 4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a제곱 사라졌어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8a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12a가 됐고요. 여기 남아있는 게 지금 얼마냐면 여기 마이너스 4a도 남았네요. 이것도 16a입니다. 여기가 16이 남았으니까 a는 1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너무 빨랐나요? 너무 빨랐어요? 요거까지는 이해했어요? 거기가 이해 안 갔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게 C 길이잖아. 이게 C야. 중심이. 그럼 요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는 거야. 어디서 어디를 빼줘도 돼. 0 빼기 A의 제곱. X좌표들의 차의 제곱, Y좌표들의 차의 제곱. 왜? 루트를 씌운 게 원래 거리야. 알겠어? 그리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해도 X좌표들의 차의 제곱, Y좌표들의 차의 제곱의 루트인데 제곱을 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전개한 거고 전개해서 a가 1이라는 것까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뭐예요? 반지름이 CA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 어떻게 된다고 미나요? 1 빼기 0의 제곱,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뺐어요. 그러면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요거의 루트를 씌운 게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루트 10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이란 답이 10이라는 게 나오겠죠. 알겠어요? 정리해 보세요,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준원 이해하나요? 네? 이해 안 돼요? 너 어디서부터 이해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내가 물어볼게 대답해봐요. 자, 중심이 여기 직선이 있으니까 중심을 뭐라고 놨어요? a,a-2라고 둔 거예요, 중심을. 맞아? 중심이 이 직선이 있으니까 x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둔다면 y좌표가 a-2가 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요 중심, 우리가 중심이 이 직선이 있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도록 원을 그려봤더니 요 C 길이랑 CB 길이가 전부 다 반지름으로 같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C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0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기 A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거기에 원래 루트 씌워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 CB라고 하는 거는 A 빼기 4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A-2에서 0을 뺀 거의 제곱.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한다고. 그럼 얘를 전개해서 얘를 만족하는 A를 찾으니까 1이라고. 이건 계산이잖아. 그럼 A는 1을 찾았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CA 길이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1, 마이너스 1과 0,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야. 그럼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해서 루트 10이라고. 알겠어? 정리해봐 이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곤란해. 왜냐면은 그러면 절대 이해를 못하거든. 요거 쓰고 요게 A가 1이다 이렇게만 써도 돼요. 계산이니까. 넘어가? 미나가 일지망이 월봉고였나요? 월봉고 넘쳤나요? 11명 넘쳤어요? 뭐 그중 하나가 넌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안 가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졌어? 왜? 그냥 아무데도 아무 데도 안 가고 싶다고? 그냥 복자. 응. 그냥 복자 가고 싶어?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이 복자요고가 사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천안이 비평준화였던 거 알아? 몰라? 너 임전 표정 너 나 옛날 너무 옛날 사람으로 부른 것 같은데 비평준화가 이 비평준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남자 학교는 이제 북일고 거의 자사고 1회 때부터였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북일고도 자사고로 바뀐 지 이제 거의 10년 차네요. 95년생 애들이 1회로 알고 있거든요. 자사고 1회 내 기억에. 그럼 몇 년이죠 지금? 여러분들 몇 년생이야? 09년생. 14년 지났어요? 오래됐네요. 그럼 10년이 넘었구나. 너무 옛날 얘기해서 안 할래. 비평준화였을 때는 복자여고가 전국 1등 여자 학교였어요. 네, 복자여고가 전국 1등.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막 선생님 축제 오세요 막 이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고 축제도 가봤고요. 그다음에 복자여고 축제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이제 상반되는 게 뭐냐면 이제 남고는 이제 자 축제 끝 이렇게 끝나잖아. 막 재밌게 합니다. 끝나면은 여기 이제 그 의자들이 쫙 있을 때 요즘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강당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복자여고는요,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자, 축제 끝! 했어요. 그랬더니 정교 회장이 요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자, 무슨 학생회 모이세요? 쫙 일렬로 서요. 자, 출발! 쓰레기 다 주워가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이 더러웠던 운동장이 한 번에 다 청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다음날 모여서 청소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탁 하니까 이제 청소가 끝나더라고. 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 학생이나 카리스마. 한 반할 뻔했어요, 진짜로. 자, 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아까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냐면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게 x-1의 제곱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x니까. 그럼 준하나, 여기가 4y면 뭐라고 써야 돼?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써야 되는 거 이해하니? 여기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거야. y제곱 더하기 4y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맞지?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k 넘기니까 플러스 k고 여기 더해진 게 1과 4니까 5가 더해졌거든?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이게 원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반지름이 존재해야 되지. 그럼 반지름이 존재한다는 건 요 k 더하기 5가 어떻게 돼야 될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됩니다. 그 답이 3번입니다. 0이면 안 돼요. 자, 반지름이 0일 때를요, 이게 점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 반지름이 0보다 작을 때는 허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지름이 0보다 커야 실원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존재하는 원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뭐 그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딱 당연한 거 아니야? 반지름이 0이면 점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점원. 근데 그거는 원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 다음 반지름이 0보다 작으면 허원, 존재하지 않는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울게요. 자, 6번 보시면요. 6번 보시면 자, 중심이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중심이 요 y는 2x 빼기 1 위에 있어요. y는 2x 빼기 1 위에 있고요. 요게 점 2,1을 지나면서 그럼 2,1이라는 거는 여기 밑에쯤 있을 거거든. 그 다음 x축에 접하는 원을 찾으래요. 그럼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중심이 여기 위에 있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이런 식으로. 중심이 약간 요렇게 여기 위에 있으니까 중심을 내가 여기 파란색으로 써보면 여기쯤 중심이 있고 원이 x축에 접하도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냐면 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축에 접하는 원. 이 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봐봐. 얘는 지금 중심을 아까처럼 뭐라고 쓸 거냐면 a, 2a 빼기 1이라고 일단은 쓸 거거든. 근데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거는 요 반지름이 요 중심에 뭐랑 같아? x좌표? 자, 이 반지름이 중심에 무슨 좌표랑 같아? y좌표랑 같다는 걸 이용하라는 거야. 알겠어? 자,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요 원의 반지름이 중심의 y좌표랑 같다. 얘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자, 원의 반원식 세워볼게. 자, 얘는 일단 x 빼기 a의 제곱 y-2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라 그랬어? 얘가 반지를 모르니까 r인데 얘를 r로 쓰는 게 아니라 요 중심의 y좌표인 얘랑 똑같이 쓴다고. 준하나? 알겠니? 너 안 보면 모른다? 다시 중심이 a, 2a-1이라고 썼다. 그러면 요 중심의 y좌표가 이 원이 x축에 접함으로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고. 그래서 원래 중심이 얘면은 여기까지 썼잖아. 그럼 여기 원래 r제곱 썼었잖아. 그게 아니라 중심의 y좌표인 2a-1로 써준다고. 알겠어? 근데 얘가 뭐 지난다고? 얘가 2,1을 지난다며.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잘 봐. 2-2의 제곱. 이거 계산이 조금 어려워서 원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1을 집어넣으면 없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얘가 2a-1의 제곱이야. 요거 전개할 거예요. 자, 봤죠? 전개하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고요. 그 다음 여기는 4a 제곱이고요. 그 다음 우변이 뭐가 되냐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입니다. 그럼 4a 제곱 사라지죠? 마이너스 4a 사라지죠? 그럼 a 제곱이 어디 나 틀렸니? 틀린 것 같아. 2,1을 지난다고 했어. 아닌가? a 근데 왜 음수가 나오지 나 갑자기? a 제곱 왜 음수가 나와?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2-2의 제곱 여기가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중심이 이 위에 있으니까 요게 중심이 되려면 y 빼기 2a 더하기 1 맞는데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2a 제곱 맞고 반지름도 2a 빼기 1 맞는데 뭐가 틀렸지?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인가요? 요게 틀렸네요. 마이너스 2a 더하기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 전체가 계산이 틀렸어요. 여기가. 그럼 여기를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2였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전개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8a 플러스 역시 4고요. 자 우변은 4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4a 제곱 없어졌죠? 마이너스 4a 없어졌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8a에 여기 8인데 1이 넘어오니까 플러스 7이 돼서 요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a-7, a-1이거든? 그럼 요게 a가 되는 값이 1이랑 7이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자, 반지름은 여기에다 a 값을 집어 넣어줘야 되죠. 그럼 하나는 뭐냐면 요게 반지름이었잖아. 그럼 1 집어넣으니까 하나는 1이에요, 반지름이. 그럼 또 하나는 뭐죠? 7 집어넣으면 13이죠. 그럼 얘네들의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4입니다. 둘이 더하면. 알겠어요? 요게 답입니다. 어때요? 그래도 어려운 편입니다. 원의 반응식은. 이게 특강하면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 힘들죠. 그리고 이제 뭐 수학만 다니는 것도 아닐 거고. 근데 이제 1월, 2월을 보람차게 보내면 이제 3월 달에 학교 적응하다 보면 또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 또 못 보면 속상합니다. 예, 중간고사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1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실 1학기 중간고사예요. 왜일까요? 왜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어렵게 나올까요? 왠지 알아요? 왜냐면 대부분 대다수 애들이 지금은 공부하거든요. 예,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식 했고요. 그럼 1월, 2월을 생으로 놀면서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은 굉장한 강신자입니다. 아니면 이제 대학에 관심이 없거나 예,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대부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막 뭐 엄청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고등학교 시험은 이런 거야 이렇게 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일단 이 10%를 1등급으로 끊어야 한다는 감각을 현재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던 대로 내면 그냥 1, 2등급이 1등급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다가 잘못해서 2등급 숫자가 10% 드는 인원이 많아져 버리면 그것도 또 곤란해집니다. 그럼 전부 다 2등급으로 내려가요, 내신은. 수능은 올라가거든요, 1등급으로. 근데 2등급으로 내려갑니다, 내신은.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잘 끊어야 돼요. 그래서 첫 시험 대부분 선행을 하고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첫 시험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k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얘도 우리가 일단 저기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여기 x 빼기 k 제곱인 거 이해해요? 여기도 y 빼기 k 제곱인 거 이해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k 더하기 4인데 여기 k제곱을 더했으니까 이 k제곱을 더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간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 반의 제곱이 와야 되니까 반이 마이너스 k잖아? 그럼 x 빼기 k제곱 쓰면 돼요, 그냥. 그럼 여기 k제곱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k제곱을 더해 준 거야. 여기 k제곱이 없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y 빼기 k제곱이니까 여기다 또 k제곱을 더해주면 합쳐서 2k제곱이 된 거지. 그리고 여기 4k-4는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쓴 거고. 이해해요? 자, 근데 얘 중심이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일단 xy 좌표가 같은 요 위에 있어요. 왜냐면 다 k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거든요. 여기 다 접하게끔. 맞아요, 준하나? 얘가 다 접하게끔 그려지려면 얘 중심의 좌표가 현재 k, k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까는 x축에 접했으니까 y좌표의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 길이랑 같았지.
근데 얘는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중심의 X좌표랑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K라는 거예요. R equal K. 알겠습니까?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R equal 절대값 이렇게 써줄까? 그럼 요 식이 뭐가 되느냐? K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K제곱 빼기 4K 더하기 4는 0이 돼야 되니까 K-2의 제곱이 돼서 요 K 값이 2가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오늘은 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까지 했어요. 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까지 했고요. 요 직선 중단원도 있으니까 좀 또 쉬었다가 지금 몇 시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도록 하죠. 뭐 화장실 갈 사람만 다녀오시면